자, 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찍힌 놈은 다 잡아들인답니다.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 왜 수배됐느냐? 지금 감옥에 있는 한상균처럼 2015년에 서울 중심가에서 경찰이 7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43대가 파손되는 대규모 불법 시위를 자행한 혐의로 한상균과 더불어 같이 수배됐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이 사람은 한상균이한테 성복을 입혀가지고 조계사로 피신시키는 것도 했고, 그래서 2년간 수배를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내놓고 민노총에 있다 하면서 언론 인터뷰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김영주 노동부 장관하고 8월 달에는 간담회도 했답니다. 수배자가요. 그러다가 18일부터는 아예 민주당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사를 불법 점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강제 진압을 해서 끌어내는 것이 한국의 공권력의 실체지요. 그런데 이 민노총 사무총장은 얼마나 권력이 센지 경찰 20명이 보초를 서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입장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에서 매우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한상균이 조계사에 갔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25일 동안 조계사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조계사를 전체를 포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안에 숨어 있다는 수배자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여의도까지 와서 한마디로 민주당을 이렇게 점거 농성을 하는데도 그냥 한 20명 정도 그냥 앞 밖에 서 있을 뿐이지 진압을 하려고도 체포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권은요, 제주 강정기지의 구상권을 포기하고 또 그뿐입니까? 같은 편은 다 싹 봐줍니다. 정교조 교사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고발된 86명에 대해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어제 고발을 취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도 구제를 하고, 시국선언 참여 이후로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247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한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어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재현, 이상규, 오백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과거 해산된 통진당의 의원들이었죠. 이 사람들 50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적폐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어제로서 정확히 3년 전에 당이 해산이 되었는데, 현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산 결정을 했는데, 통진당 인사 상당수는 벌써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옛 통진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바탕 삼아서 자기들도 박근혜 적폐청산의 희생자였다. 그래서 우리도 현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할 때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해산 결정이 정치 공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백륜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조작되어 박근혜 정치 공작으로 당이 해산됐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석기에 대해서 석방하고 특별 사면도 요구합니다. 이들은 지금 민중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역 의원 2명을 두고 사실상 부활해 있습니다. 현재 통진당 출신 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 대부분은 민중당에 합류했고요. 김종훈, 윤종호 의원 등 옛 통진당 출신 현역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만드는 이 민중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해. 전부 저거들끼리 당을 찢고 볶아서 만들어서 또 합당하고 한 겁니다. 10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반사드, 반미시,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통진당이 해산되어서 머리를 깎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김재현 전 의원은 민중당 대변인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하고, 그때 같이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미희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에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선거 때 유명한 사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낙선시키려 나왔다고 했던 사람은 이제 다시 또 활동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TV에요. 폴리테이너, 정권과 코드가 맞는 폴리테이너가 지금 난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사람들 이 CF 광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수 예능 프로에 출연했던 이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다 하는 사람인데, 저는 옛날에 이 사람이 농민신문에 기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줄을 잘 타가지고 이제는 텔레비의 예능 프로의 예능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하는 청설신잡, 청와대에 관한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이라고, 안설신잡에서 따왔겠죠. 그래서 TVN에 안설신잡이라고 유시민, 황교안 등이 나오는 프로를 패러디해서 청와대가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하는 모양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것을 하고 자빠진 것도 정말 웃기는 짜장인데요. 그러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뭐 알라둡니까? 자, 청와대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교익이 진행을 하고, 윤영찬 수석, 박수현 대변인, 정혜성 뉴미디어 비서관, 진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 등이 출연해서 쿨하고 솔직한 순방 뒷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고 홀대를 받았다니까 청와대가 이 폴리테이너 불러다가 그런 거를 지금 해서 순방 성과를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방송에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건이든 야건이든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의 가장 정치적인 데가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에서 이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TV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황교익이 안녕하세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오늘은 안설신잡이 아니고 청설신잡이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계시는 사람들을 소개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중국에서요, 시진핑 문 대통령 만찬에 기념 공연을 예술감독한 사람은 예능에도 가끔씩 나왔던 작곡가 김형석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자 2명이 중국의 경호원들한테 밟히고 있을 때 탁현민이가 그 옆을 그냥 지나치는 게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석이가 이걸 또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모양이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팩트, 그 행사가 벌어졌을 때, 즉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홍보수석에 알리고 달려가 경호처장에게 전달하고 아수라장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 동선을 바꾼 게 탁현민 행정관이다 라며 기자에게 행사 걱정하지 말고 몸 잘 추스리라고 위로한 사람도 탁현민이다. 억척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뜯어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자, 대통령 동선을 걱정했다고 하는 탁현민을 옹호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난 9월에는 문 대통령에게 헌정하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곡을 작곡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황교익과 김영석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앞장서서 지지했고, 황은 특히 문재인 후보의 외곽 조직인 더불어 포럼의 공동대표까지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100일, 취임 100일 이 기념 행사에는 공중파의 아나운서가
사회를 같이 맡지를 않으나 그때 사회를 맡았던 아나운서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을 SNS에 공개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청와대가 그야말로 폴리테이너들을 이용을 해서 정치와 예능의 경계를 넘나들고, 그러다 보니 중학생들이 나오는 어떤 예능 프로에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의 자녀가 등장을 하는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면서요. 정말 가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들 정권 잡았으니까 너들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알 바가 없는데요. 그래도 세상에는 상도이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구판을 벌이고 나면 나중에는요, 또 살벌한 피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잡았을 때, 잘 나갈 때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한테 대기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잘 나갈 때 많이 떠들어라. 그런데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